타다가 멸망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타다를 안 타는 걸까요? 근데 돈이 없으면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에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의 절반이 다 한국인이에요. 거의 반이 한국 사람일 정도로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천공항도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거의 다 돌아갔어요. 이제 여행객들도 이용객들도 거의 코로나 전 수준으로 다 회복됐고, 그럼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 있고 인천공항에 왜 가죠? 돈이 없으면은. 타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혁신이었거든요. 핫플레이스였어요. 혁신 또는 핫플레이스. 첫 번째, 일반 택시에 비해서 공간이 크고 공간이 넓었고, 두 번째,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이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제공했고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문도 자동문이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핫플레이스에 가서 돈을 써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쓸 곳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쓸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써요. 핫플레이스에 가서. 성수동에 있는 핫플레이스나 여의도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강남에 10만원짜리 햄버거 가게도 생겼거든요. 거기 10만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핫플레이스에. 여기는 그냥 이 햄버거 가게는 무조건 비싸게 10만원 이렇게 해서 핫플레이스가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꽤 오래됐어요. 10만원짜리 햄버거를 팔아서 성공해가지고 프리미엄 햄버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 회사예요. 소고기도 우리나라의 최고급 한우를 쓰고, 감자는 강원도에서 최고 좋은 감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또 일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는 토마토 값이 오르면은 그걸 빼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토마토 값이 한 개에 막 4,000원이 되면은 4,000원짜리 햄버거에다 4,000원짜리 토마토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빼서 넣거나 아니면 가격을 빼고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를 더 넣어주거나 이렇게 공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가격이 올라서. 근데 10만원짜리 햄버거는 토마토 가격이 한 개에 4,000원, 만원이 돼도 그냥 똑같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고 맛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약속이 있으니까 10만원에 계속 팔아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타다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타는 줄 알고 공짜 쿠폰을 주고 가격을 깎아주고, 근데 안 타거든요. 지금 더 안 되고 있어요. 가격을 깎아주니까 카카오에서는 가격을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안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에요. 카카오하고 타다 고래가 싸우는 난리가 나고, 난리에 우리 기사들만 손해나고 있어요. 새우만 지금 손해나고 있어요. 지금 타다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지금 안 타는 게 아니라 혁신을 안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3년 전에 모델이 만약에 노트 10이다. 지금도 노트 10 계속 파나요?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신제품 개발하잖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아이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모델 지금 계속 파나요? 아니죠. 계속 새로운 모델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을 계속 하죠. 그래서 계속 비싸게 팔죠. 프리미엄 폰으로. 애플은 삼성에 비해서 마진율이 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삼성은 한 개 팔아서 1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애플은 한 개 팔면은 70만원이 남아요.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사람들이 그거 알면서도
비싸게 파는 줄 알면서도 아이폰을 사요.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사는 거예요. 애플은 매장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죠. 애플 매장은 그 팬덤이 있습니다. 애플은. 그런데 지금 타다는 3년 전에 큰 공간, 새로운 차종 카니발, 충전선, 자동문, 뭐 클래식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똑같고 다른 경쟁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똑같이 따라서 이제는 그게 평범한 게 된 거예요. 전화기로 치면은 삼성 스마트폰이 구형 노트 9, 노트 10을 지금도 계속 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뭐 혁신을 하느냐, 그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콜이 들어올 때 여기 손님 요청사항에 내비대로 대화 없이 뭐 이런 게 와요. 뭐 짐 실을 공간이 필요해요. 뭐 골프백 한 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음악, 아니면은 아이돌 음악, 아니면 뉴스 시청, 이렇게 하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이 안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V가, 천장에 TV 큰 것도 달려 있어요, 제 차에는. 여기 앞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고. 근데 앞에서 틀면은 운전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틀어야 되겠죠. 그리고 뉴스는 8시 뉴스, 9시 뉴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보여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8시 뉴스를 9시에 틀어도 8시 뉴스가 마치 녹화된 걸 튼 것처럼 나옵니다. 9시 뉴스를 10시에 틀어도 KBS 9시 뉴스를 10시에도 볼 수 있어요. 11시에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간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미리 볼 수는 없죠, 이제. 8시에 9시 뉴스를 볼 수는 없지만 9시부터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손님들한테 그 요청사항대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이 모니터 지금 쓰려면 여기다 뭐 칩 좀 넣어야 돼요. 칩도 넣고, 또 저희 기사가 그거를 화면을 맞춰주고 가야 되니까 요금은 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요금을 더 받고. 근데 요금을 더 비싸게 받아도 손님이 불만이 없고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느끼면은 만족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10만원짜리 햄버거 먹으면서도 만족하면은 되는 거고, 가격이 싸도 불만족이면은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타다는 혁신이 하나도 안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낙후된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핫플레이스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 쓸 가치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타봐야지, 핫플레이스였는데, 지금은 낙후된 플레이스, 낙후된 곳, 그리고 유행 지나고 뭐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에 혁신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저는 그동안에 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면은, 타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혁신하겠지, 뭐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고양이한테 무슨 생선 맡긴 격으로 혁신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금을 더 내려가지고 카카오하고 요금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도 더 떨어지고 손님도 더 떨어지고 더 없어졌어요. 손님이 더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매출이 100만원이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8월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이나 애플에서는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신라호텔, 조선호텔, 메리어트 호텔 이런 데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죠. 거기가 리모델링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인테리어가 이제 낙후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금을 깎아주나요? 호텔에서?
시설이 낙후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요금을 깎아주고 할인 쿠폰 주고 호텔 요금을 깎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리모델링을 돈 들여서 싹 하고 새로 한 다음에 더 비싸게 받죠. 이제 요금이 더 올라가죠. 1박에 30만원 했으면은 리모델링 싹 한 다음에 1박에 40만원으로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근데 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물가에 비교하면은 그냥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사실은 오른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한 거예요. 올린 게 아니고. 그 서비스의 혁신, 그런 거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기존의 서비스하고 다른 어떤 서비스의 혁신, 뭐 공간의 혁신, 핫플레이스 혁신이나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비치하고 있다가 여기가 차 안에 공간이 적으니까 그 좀 작은 우산, 접는 우산인데 아주 미니 우산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관하려면 그거 한 10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한 5개만 있어도. 우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이 없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한 10명의 손님이 타니까 한 5명이 없다고 해도 차에 10개 갖고 있으면은 5개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 무료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반납은 다음에 탈 때 반납하면 되고, 뭐 반납 안 해도 훔쳐가도 그냥 괜찮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금을 비싸니까,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은 그냥 우산 그거 하나 가져가도, 우산 한 개에 뭐 3,000원, 5,000원짜리 우산이면은 괜찮거든요. 평균 요금은 5,000원 더 받으면은 우산 그거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돌려주면은 받고. 근데 똑같은 기사의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차나 탔을 때 돌려주면은 다시 뭐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죠. 기사들끼리 서로 많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바꾸던가, 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회수해 가지고 다시 하든가 해서 10개씩 배치하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고객이 이제 혼자 탔을 때 밤에, 아파트는 괜찮은데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있는 곳이 있어요. 골목이 좁고 어두운 곳. 그런 곳에는 요즘 강력 사건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그 어두운 골목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여성 고객들한테는, 남성 고객도 뭐 마찬가지예요. 원하면은 기사가 직접 집까지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고, 좁은 골목인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좀 산동네는. 그러면은 기사가 집까지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어두운 곳을 차 라이트로 비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골목이 좁으면 차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즘에 LED 등이 있어요. 후레쉬인데 옛날처럼 건전지 넣어서 한 곳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딱 켜면은 LED로 사방이 쫙 환해지는 게 있어요. 가로등보다 더 환하게 주변이 쫙 LED 등으로 엄청 밝게, 그냥 주변을, 그냥 좁은 곳만 밝게 하는 게 아니라, 후레쉬처럼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몇 미터, 10m 반경으로 쫙 환하게 비춰주는 LED 등을 이렇게 비춰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동작구에서 여성분이 강남에서 타서 혼자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갯마을이라고 하나요? 동장역 있는 그 부분인데, 아파트도 있어요. 오른쪽이 아파트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왼쪽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오른쪽 아파트고, 끼고 돌면은 다세대 주택이 나오는데 집은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내릴 때 말하기를,
기사님 저 들어갈 때까지만 가지 마시고 여기 좀 기다려 주실래요? 저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만 잠깐만 여기서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네 안 가고 있을게요 하고 이렇게 내리고 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쳐다봤는데 한 10m 정도 오른쪽으로 가서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멀리서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가 보이나 봐요. 거기서 차 안에 제가 차에 이렇게 실내등 이렇게 켜고 있었거든요. 인사하니까 그분도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쫙 열리잖아요. 이렇게 목례하고 인사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비스의 종류에 타다이 서비스에 밤에 깜깜한 곳에 이렇게 집 들어가는 곳에 뭐 현관까지 앞까지 따라가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까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지켜만 봐도 든든하잖아요. 깜깜한 골목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후레쉬를 켜고 밝게 LED 등으로 이렇게 비춰주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요. 그거 뭐 시간 얼마나 듭니까? 한 10초? 뭐 차를 세울 수 없는 너무 좁은 골목이면은 뒷차가 오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지만 한 10초, 20초 정도 거기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차에 내려서 불 이렇게 LED 등으로 비춰주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분 이제 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손 흔들어 주면은 이렇게 하고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네, 생각해보면은 많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면은 많고 혁신해야 할 것, 또 더 좋은 서비스 개발 찾아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여성 안심 케어에 관한 일인데요. 예술의 전당 아래 지하차도가 있죠. 그 오른쪽에 주택가가 있어요. 거기에 원룸으로만 이렇게 된 3층짜리 건물, 3층인지 4층인지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다 원룸이에요. 1층에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원룸 건물. 근데 그 길에 새벽에 여성 한 분이 와서 타고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현관문 앞에 여자가 내렸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남자 두 명이 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아닌데 막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눈치를 채고 그 여성분을 눈을 보니까 마주쳤어요. 저하고 막 제 차를 다시 제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냥 서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할 땐 움직이진 않고 서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막 하더니 막 비밀번호 누르고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게 남자들이 들어갔어요. 두 명이. 좀 막 한 명은 막 뚱뚱하기도 하고 무슨 몸에 문신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못 들어가고 여자가 그 사람들이 2층, 3층 그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이렇게 제 차 옆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때 제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또 제 눈 마주치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고맙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신호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안 가고 여자분이 남자들 들어간 지 조금 한 20초? 1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왔다 갔다 좀 서성이다가 현관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출발해서 갔거든요. 왜냐면 좀 더 오래 서 있고도 싶은데 오래 서 있으면은 또 다른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 혼자 들어가는 집에 제가 계속 서서 쳐다보고 들어갔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은 오히려 또 제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안심 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수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타다가 지향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미국 같이
큰 나라, 카카오를 뭐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타다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는 나라는 작지만 거기가 더 살기 좋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1인당 GDP가 10만 불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범죄율도 적고 깨끗하고 치안도 안전하고,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치안도 더 안전하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더 살기 좋지 않습니까? 타다는 그런 강소국,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다의 이 공간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든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생수를 제공하든지,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오게 만들면 된다.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핫플레이스에 가서 돈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진짜 없으면은 지금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겠으면 10만원짜리 햄버거 가게가 왜 거기 줄을 서서 먹겠어요. 계속 공간의 혁신,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내린 것은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다가 휘발유를 껴안고 불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청산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것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면은.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혁신, 공간의 혁신을 이루어서 가격을 계속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